그 그중에서도 1장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페이지는 27페이지예요. 되게 이런 질문 스스로 전 되게 많이 했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20대 거의 대부분은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되게 쩔어 살았던, 왜냐면 그때는 성인이 돼서 뭔가 되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기회가 없고 돈도 없고 항상 되게 불안하고 고민이 많았던 그런 청춘이어서 그런지 저는 항상 되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행복한가? 뭐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메이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내가 성공하려면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참, 네. 그래서 더 내가 누구인지 정말 낱낱이 확인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스폰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활신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가치와 존엄성과 자신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 원대한 꿈을 가질 수 있다. 네, 이게 생활신조인 거예요. 어,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 그리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네, 꿈꿀 수 있는 용기가 일단 있어야겠지만 그 원대한 꿈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건 되게 위대한 존재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나스 인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냥 바로 나왔던 인물인데 제가 이제 나스 인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써온 거는 이 나스 임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좀 보았으면 해서였어요. 나스 임렌이 2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도 나스 임렌은 꿈을, 그 어려운 곳에서 꿈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나스 임렌이라는 사람은 흑인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핸디캡이 굉장히 꿈이라고는 되게 먼 그런 인물로 저는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왔을까? 보니까 이 시대는 모든 게 다 불법인 시대더라고요. 1960년대인 시대인데 흑인에게는 모든 것이 금지이자 불법인 시대였더라고요. 나스임넨의 증조부는 노예였어요. 그것도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 되게 불리한, 정말 무시받고 천대받는 흑인의 노예 출신. 그래서 이분들은 인권, 선거권, 연설을 하거나 집회를 하는 자유가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흑인으로서 자유기업의 이윤을 취하는 것도 금지. 사유재산, 신용거래 이익도 금지, 집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 글을 읽고 쓰는 것도 금지이자 불법. 그런 시대에 2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이 라스 인맨이 꿈을 키웠다? 이거는 정말 나 다시 태어날래라는 것과 같은 정말 원대한, 이 우리가 말한 원대한 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 책에서도 말해요. 감옥에서 꿈을 키우며 그 꿈을 지킨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어요. 네. 그런 라스인넨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꿈꿀 수 있는 존재로 굉장히 이 자아가 되게 강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꿈을 지키고 그러면 라스인넨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페이지 29페이지고요. 거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음, 당신 자신이 당신의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당신은 태어났는가? 당신의 꿈은 어떤 계기로 생기게 되었는가? 그런 꿈을 실현하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탄생은 단순한 우연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어쩌다 조상에게서 이어받게 된 것인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미스테리인가? 그것도 아니면 그 탄생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성찰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 물어봐 줘야 되고 이런 책을 통해서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또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가 나오는데,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생화학자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이 화학자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난 60%의 수분으로 되어 있지. 육수를 튀우고도 남을 만큼이지. 그 외엔 네다섯 개의 비누를 만들고도 남을 만큼의 지방과 여러 가지 화학 물질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화학자가 보는 나는 화학물질인 거예요. 쭉 이렇게 팝콘을 튀기고도 가늘할 수 있을 만한 나트륨도 있고 아주 재밌죠. 공략하고 결국 이 사람은 지금과 같은 불경기의 화폐 시세로 난 물과 지방과 화학물질로 된 1.7달러 정도의 가치밖에 안 돼. 이 화학자가 생각하는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지금으로 치면 10달러 정도? 예, 한 10달러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자신을 생각한 거죠. 그두 번째, 버민스터 플러라는 철학자이자 건축가, 도시 설계사인 사람은 나는 자율 조절이 되는 28개의 관절을 갖춘 두 동물로, 동물로서 기술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뭐 중약해서 6만 2천 마일의 혈관, 수백만 개의 경고신호 장치, 그 통로와 운반 장치, 게다가 잘만 쓰면 지금처럼 저희 아프면 안 되죠. 잘만 쓰기만 하면 70년 정도는 고장 없이 쓸 수 있는 분쇄기와 흡수관. 우리 그 장기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열낭망을 갖춰 쓰며 이렇게 기술을 하는 거예요. 또 심리학자, BF 스키너라는 사람은 또 행동주의 심리학자인데 난 배운 대로 환경에 반응하며 살아왔습니다. 파블로스의 개처럼 힘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힘을 흘리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우리 교육받고 훈련되어서 그렇게 사회화되죠. 그래서 꿈은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그의 직업, 그의 뭐 생활 환경, 뭐 여러 가지들에 따라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리더님들이라면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책에서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물어보라.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당신은 이 모든 대답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다는 걸 믿지 않는가? 우리는 믿죠. 우리가 고작 한 10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걸 우리 스스로 다 믿죠. 네. 그래서 우리 리치드 보스 사장님은 우리는 꿈을 가지도록 창조되었다라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바라보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인격적이시죠. 네, 이분, 우리 디보스 사장님이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여기 창세기라든지 이런 성경의 구절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어, 페이지 33페이지에, 꿈은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시금석이다. 당신의 꿈은 당신이 어떤 종류의 인간이며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준다. 그 꿈의 크기는 곧 당신의 영혼의 크기가 되는 것이다. 감히 꿈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난 잘 알고 있다. 또 34페이지. 너무 두려워서 혹은 심한 상처를 입어서 지금 당장 어떠한 원대한 꿈을 꾼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작은 꿈부터 실현해보자. 어떤 사람이 그가 꿈꾸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나아가고 있다면 또 그가 꿈꾸는 대로 살아보려니 애쓰고 있다면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네? 천우신조 정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그런 말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났고요. 또 하나님이 왜 우리가 꿈꿀 때 그 능력도 주셨다라고 우리 류인익 교장 선생님이 항상 사관학교 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류인익 사장님도 기독교인이시잖아요. 네, 되게 그런 생각이 우리가 되게 비슷하구나, 되게 닮아있구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초반에 우리 제일 먼저 나왔던 이 나스 인맨이라는 인물은 눈치채셨겠지만 아메이 디스트리뷰터죠. 우리와 같은 ABO를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분은 8명의 아이들과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이 자유기업의 꿈을 심어주었어요. 원대한 꿈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신 분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당연히 안정과 안정적으로 시간과 부의 창의성을 공사하는 데 쓰여진. 그래서 우리 많은 리더들, 성공한 리더들이 그의 시간과 부를 이용해, 그의 창의성을 이용해 누군가를 후원한다는 게 그 본사인 거잖아요. 꿈을 심어주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네. 그래서 이 나스 인맨을 유지한 많은 성공한 수많은 아메이 이런 성공자들이 또 자신을 위해 우리의 꿈을 위해 어, 우리를 위해 그런 꿈을 가졌기 때문에 아메이는 잠깐 반짝 생겼다 없어지는 회사가 아니라 59년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발전하고 사회를 아주 좋은 부분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이 나스 인맨 같이 꿈을 꾸기 어려운 그런 사람조차도 이런 꿈을 이뤘는데
그럼 그 다음 질문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페이지 36페이지에 나왔는데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좀 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볼 때 내가 그 사람을 책 하나 써줄 소비자로 보느냐. 근데 진짜 상처받고 와서 내가 얘를 다시는 안 볼 사이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깊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꿈을 시켜줄 수 있는 그의 꿈이 무엇일까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스폰서님도 제가 누군가를 후원하고 오면 항상 지금 그 사람의 말과 현실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은 어떤 꿈을 가졌을까?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원래 그 사람을 좀 보라고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제가 항상 선을 갖다 그거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너무 알려주고 싶은 것만 급급해서 걔는 원래 어떤 애였지? 걔는 원래 중학교 때 꿈이 뭐였지? 걔는 무슨 꿈을 꾸고 있지? 이런 걸 항상 제가 놓쳤었거든요. 그래 놓고 돌아오는 거? 네. 이유 없는 그런 이유 없이 한 행동들에 대한 제스처, 뭔가 불쾌했던 거, 뭔가 불편했던 거,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내 꿈을, 그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줌으로써 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꿈도 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죠. 이걸 늘 놓쳤던 것 같아요, 저도. 어. 걘 꿈이 없어. 지금 나만 꿈이 있고 걘 꿈이 없어. 걘 막 돈만 생각해요. 이런 게 사실은 아닌데, 네, 근데 우리가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냥 수학이나 쓰라고 하죠, 뭐. 비싸서 뭐안 쓴대요. 그냥 뭐 그것만 먹겠대요. 막 이렇게 하고 돌아왔던 되게 그런 나의 후원의 어떤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조금, 네, 불편하다? 미안하다? 이런 마음도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생각해보면 정말 기만한 일들이 되게 많죠. 인류 역사가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우리 수백만의 유태인들의 죽음 이미 다 알고 있죠. 소련의 공산당, 스탈린 그들의 부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학살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도 이 크메르 루즈라는 사람, 자기 동족을 동포를 10년 동안 수백만 명의 동포를 학살했거든요. 거의 진짜 히틀러만큼이나 되게 유명한 학살자죠. 또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소수 민족을 계속해서 지금도 학살하고 있고, 유대인과 기독교, 이슬람 교도들도 죄 없는 자신들을 서로 죽이고 있는 혈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걸 하지 못해도 생기는 것 같아요. 38페이지. 자기 자신의 가치만큼 타인도, 타인의 가치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는 선별 조건이다.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만큼 타인의 가치를 인정했다면 이런 끔찍한 인류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단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아주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물로 볼 때도 우리가 타인의 가치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사실. 근데 우리는 사업을 하고 꿈을 꾸고 누군가의 꿈을 원대한 꿈을 가질 때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이런 선결 조건이 필요해요. 남의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 네. 그래서 이웃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당장의 고객들, 상사, 혹은 낯선 타인들에 대해서 또 다 우리를 너무 격분케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어, 진짜 성공을 원한다면 이 사람들을 당신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꿈꿀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진짜, 진짜 기독교인의 향기가 나는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진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면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걸 꿈꿀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창조물로 바라보고 이룰 수 있게 하나님을 원한다는 진짜 이건 기독교이나 우리 종교를 떠나서 그냥 그분이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 너무 훌륭한 성인이다, 선인이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루신 분들, LA 디스트리뷰터들이 되게 많아요. 이 데이브 젠 세번이라는 이 디스트리뷰터는 이렇게 말했대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면
당신 또한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윈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켄 스튜어트라는 분도 다른 사람들을 현재 그대로의 상태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가를 생각하여 그들의 꿈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 인생을 거기에 갇히게 되면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사업도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되게 성공을 했다면 그 성공한 분의 곁에는 항상 그 스폰서님이 계시고 그 스폰서님은 그 당사자보다 훨씬 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훨씬 더 좋아하는 그 마음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에. 이렇게 이와 같이 마틴 알렌, 데이브, 캐스터스 이런 사람들처럼 수많은 성공 리더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음, 아멘 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리더님?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그 동정에서 시작한 큰 꿈인데, 네, 저는 그걸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도 결국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네, 그 안에 있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 진짜 그 친구가 어떤 친구가 있지?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떤 꿈이 있고, 어떤 씨앗이 숨겨져 있는 친구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무조건 사랑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진짜 요즘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나 혼자도 살기 바쁜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까지 생각한다는 게 사업을 잘한다는 게 그런 부분이라는 게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제품 하나 그냥 전에 쓸 뿐인데 알아서도 너무 잘 쓰고 이렇게 스스로 나 공부하는 리더들도 있고 또 사업을 알려줬는데 건강해지고 꿈도 꾸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행복해한다는 우리 은경 리더님 같은 리더 나온다면 대박,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나와 같이 만들어준다면, 네. 그게 우리 상업장님 말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인 것 같아요. 네. 자본주의는 더 부자를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진짜 자본주의고,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고, 이 기부스 사장님이 꿈꾸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삶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네,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누군가를 꿈을 이룰 수 도와준다면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후원한 사람이 잘 살고 다 같이 잘 사는 그 윈윈의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말 되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환상에 가까운 이상향 같은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상식이 되고 이게 진리가 되는 세상이라면 자본주의는 진짜 좋은 거구나. 정말 기회인 거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마지막 42페이지에 네, 지구 사장님의 생각이 나왔는데요. 더불어 사는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인종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과 똑같은 가치와 존엄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을 올바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꿈을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꿈꾸고 배우고 뭔가 더 나아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우리 리더님들을 정말 너무 응원하고 저도 막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음,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꿈을 이루는 그 과정이고 함께 꿈꿀 수 있는 리더님들도 함께 있으니까 되게 근데 되게 좋았어요. 네, 되게 좋고 저는 그냥 다른 리더님들이 하시는 거에서 남은 걸 해야지 했는데 저는 이게 남았어요. 운이 너무 좋게. 네, 그래서 저는 나는 누구인가. 제가 딱 10년 전,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오빠를 딱 만났을 때 딱 서른이 됐을 때 다이어리에 썼던 제 사명이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행복한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제가 그런 말을 실제로
그게 제 어떤 사명이라고 썼었거든요. 어, 근데, 어, 그 이후에 아주 몇 년이 지나고 네, 스폰서님을 통해서 아메이를 알게 됐을 때 딱 들었던 게 내가 꿈꿨던 그게 아메인가?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초창기에 너무 꿈이 컸을 때 막 너무 흥분했을 때도 신랑이랑 저랑 많이 했던 얘기도 하정아 너는 진짜 아메이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이걸 알아주는 거 없다고 아메이가 아니면 이 많은 꿈과 이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너무 평범한 제게는 없었어서 아, 내가 그동안 되게 착하게 살아오고 복 받을 거야. 나는 토탐 대신에 진짜 큰 복 받으려고 작은 것을 탐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의 저울. 그걸 되게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아, 내가 남의 복을 받으려고 이걸 만나려고 그동안 진짜 남들이 말하는 착하게 살았던 거구나. 네, 그런 생각을 되게 마냥 그 오래전에 썼던 다이어리를 되게 펴봤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프기 전에 이걸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네, 지난주에 준비한 거 오늘 저야말로 새롭게 읽어보면서, 네, 되게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꿈, 네, 그 남을 바라보는 관점, 그냥 그래 너무 치약이나 써 이게 아니라 꿈부터 시작해야겠다. 이 친구가 원래 어떤 친구였지? 어떤 꿈을 가진 친구였지? 그 꿈을 나처럼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도 누구인지, 타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이 사업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